2020년 10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하얼빈 의거 11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 의사의 마음으로 111년 전 의거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얼빈 의거는 안중근의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필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중근 의사와 이토는 일생에 딱 한 번 하얼빈에서 만났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이동 동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동선을 표시한 지도이고 다음이 상세 동선 지도입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출발한 안 의사는 동청철도를 이용해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오이소 시모노세키를 거쳐 리순을 출발한 이토는 남만주철로를 이용해 역시 하얼빈으로 향합니다. 먼저 안 의사의 동선입니다. 이곳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지대 크라스키노입니다. 국내에서의 애국개몽 활동과 교육 활동에 힘쓰던 안 의사는 1907년 망명합니다.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를 기반으로 의병 활동을 전개합니다. 성과도 있었지만 대체로 참담한 실패를 맛봅니다. 1909년 3월경 크라스키노에 12명의 한인이 모입니다. 안 의사를 포함한 이들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할 것을 맹세하며 손가락 한마디를 끊습니다. 단지 동맹입니다. 두 개의 단지 동맹비가 서 있는 크라스키노 벌판에 15개의 돌이 놓여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말한 이토의 15가지 죄악을 상징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안중근 의사는 처음으로 이토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하얼빈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안 의사는 국립협회 회원으로 함께 활동한 적이 있는 우덕순에게 함께 거사에 나설 것을 제안하고 동의를 얻습니다. 1909년 10월 21일 오전 8시 50분 두 사람은 블라디보스토크역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6시간에 걸쳐 우수리스크에 도착합니다. 여기서부터 동청철도를 이용해 하얼빈까지 가야 합니다. 국경도시 포그라니 치나야에서 안중근 의사는 급히 유경집의 집을 찾습니다. 둘 다 러시아어를 못했기에 통역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의사와 안면이 있던 한의사 유경집은 마침 약재 구입을 위해 아들 유동하를 하얼빈에 보내려 했다며 동행을 허락합니다. 1909년 10월 22일 밤 9시 15분 안중근 의사 일행은 드디어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의거 약 84시간 전입니다. 일행은 유경집이 추천해준 김성백의 집에 묵습니다. 다음날 안 의사는 우덕순과 유동하와 함께 이발을 하며 몸과 마음을 단정히 합니다. 그리고 이 생에서의 마지막을 기념이라도 하듯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얼빈 공원, 지금의 자오린 공원에 가 거사 계획을 세웁니다. 훗날 이곳에는 안 의사의 유묵을 새긴 비석이 2개 세워집니다. 조국이 독립되기 전까지 자신의 유해를 이곳에 묻어두었다가 해방된 후에야 조국으로 반장해달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을 기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토의 하얼빈 행에 관한 정보는 매우 부실했습니다. 통역을 맡은 유동하가 집으로 돌아가야 해 새 조력자도 구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예전에 알고 지내던 조도선이 합류합니다. 다음날, 그러니까 10월 24일 세 사람은 기차를 타고 남하합니다. 창춘 인근의 관청츠가 목적지였습니다. 이토가 기차를 갈아탄 바로 그곳입니다. 안 의사 일행은 왜 이곳에 가려 했을까요? 이곳을 이토 처단의 최적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중근 의사 일행은 여비와 정보 부족으로 하얼빈역 바로 다음 역인 차이자거우역에 하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안 의사 일행은 영무원을 통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이틀 후인 10월 26일 새벽 6시에 이토를 태운 특별 열차가 이곳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논의 끝에 안중근 의사만 의거 전날 밤 하얼빈역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토의 동선입니다. 1909년 10월 14일 오후 이토는
오이소 자신의 별장 소로카쿠를 나섭니다. 그리고 통감도를 걸어 오이소역에 닿습니다. 통감도라니, 1905년 을사 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든 일제가 파견한 초대 통감이 이토였고, 이를 기념해 정한 도로명을 지금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후 5시 20분 이토는 오이소역에서 시모노세키행 급행열차에 오릅니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한 이토는 청일전쟁 정전회담이 열렸던 슌반로이에 묵습니다. 아시아의 맹주 청을 굴복시켰던 곳에서 만주를 공략할 기운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이곳에서 열린 회담에서 이토는 청나라 대표 리홍장에게 조약 제1조는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청은 조선이 완전 무결한 자주 독립국임을 확인한다. 전쟁 당사자가 아닌 조선이 왜 청과 일본의 강화조약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일까요? 조선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것이 일본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조선을 자신들이 마음껏 유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조선 강제 병합에 반발하고 불안해할 러시아를 제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토가 청나라 땅 하얼빈에서 러시아 대표 코코프체프를 만나려는 이유입니다. 다음날 이토 일행은 시모노세키와 간몬 해협을 마주하고 있는 모지항에서 배에 올라 10월 18일 다롄항에 도착합니다. 다롄과 리순에서 이토는 몇 가지 일정을 소화합니다. 특히 이토는 리순의 러일전쟁 승전지 중 하나인 203 고지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 언덕에는 수만 명의 일본 청년들도 묻혔습니다. 북행 열차를 탄 이토 일행은 관청지에서 러시아가 보내준 특별 열차로 갈아탑니다. 여기서부터는 러시아가 열차를 운행했기에 표준궤가 아니라 관궤였기 때문입니다. 이토는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경 하얼빈에 도착합니다. 이제 대한국 의병 참모중장 안중근의 심정으로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하얼빈역으로 가봅시다. 안의사가 남긴 안흥칠 역사의 기록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 깔끔한 새 옷은 모두 벗고 양복으로 갈아입은 뒤에 권총을 지니고 바로 정거장으로 갔다. 그때가 오전 7시쯤이었다. 역군의 찻집에서 기다리자 9시쯤 이토를 태운 특별 열차가 도착합니다. 당시 러시아는 일본 측에 환영 인파에 대한 통제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동양인에 대한 검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역에 나온 일본인은 모두 이토를 환영하는 일본인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일 겁니다. 열차가 정차하자 코코프체프 재무장관이 열차에 오릅니다. 이토는 애초 열차에서 내릴 계획이 없었습니다. 환담을 마친 코프체프는 이토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많은 이들이 당신을 위해 모였으니 잠시 열차 밖으로 나가자고. 사소한 우연이 거대한 역사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안의사는 이토를 향해 3발, 수행원 3명을 향해 각각 한 발씩 쏩니다. 안의사가 선 자리와 이토가 쓰러진 자리가 지금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안중근 격살 2등 방문 사건 발생지라는 안내문도 또렷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처단한 사건이 발생한 곳 정도의 뜻입니다. 이 표지판은 하얼빈역에 개관한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서도 유리를 통해 보입니다. 의거 성공을 직감한 안 의사는 권총을 러시아 헌병에게 직접 건네줍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크게 3번 외칩니다. 오레아오라, 고레아오라, 대한만세. 러시아어를 선택한 건 당시 하얼빈이 청나라 영토이긴 하지만 러시아의 관할지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안 의사의 총에 맞은 다나카 세이지로는 훗날 이런 회고를 남겼습니다.
현재 하얼빈역에는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외부와 내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계가 이토 사망 시점, 그러니까 의고 성공 시간인 오전 9시 30분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